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주제로 다뤄봅니다. 신들린 예측 적중. 이 정도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구 아파트, 서울 투자자가 몰려온다. 누군가가 또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들린 전세 매물 예측 적중. 얼마나 적중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전세 물량 시뮬레이션. 요거 제가 2021년 말에 11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년 1월 말이 되면 전세 물량 7,287개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10,000개라는 숫자에 도달하는 걸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연말이 되면 13,000개. 예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세 물량 20년 가장 적었을 때 고작 1,600개였어요. 그리고 21년 11월 6,170개 요 무렵부터 저는 예측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죠.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7,287개에 도달할 거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2023년도 제가 시뮬레이션 해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솔직히 많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요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면은 제가 한 중반쯤에 한 6월쯤에 가면은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개를 하고 누가 겁주고 전세 매물이 뭐 없으니까 혹은 많으니까 누굴 겁주고 위협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대구 전세 물량 제가 요거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한 번씩 확인해 봅니다. 전세 물량 과연 어떻게 됐을지. 1월 31일자 확인했을 때 매물 7,293개가 있었습니다. 1월 29일날 제가 그때 방송할 때도 7,443개 아마 빨간 날이 끼어 있어서 하루 이틀 지나면 매물이 감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293개의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자, 두 차트 겹쳐 보겠습니다. 7,293개의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측했는 건 7,287건입니다. 와, 이거 10짜리 숫자 10도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인가요? 얼마 차이 나죠? 6 차이 나네, 6. 매물 개수 6개 차이로 한 달 후 혹은 2달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맞췄어요. 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이제 저렇게 될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쌓일 수도 있겠구나. 대비할 수 있겠죠. 제가 전세 물량도 예측을 해봤었는데 미분양 물량도 예측한 자료가 있어요. 미분양 물량 제가 영상 촬영해 뒀었는데 상당한 미분양 물량이 쌓일 걸로 예측했어요. 그냥 단순히 내피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보셨다면 제 채널에서 미분양이라고 검색하셔서 대구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측이 적중했다고 잘난 척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좋게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저희 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든지 좋게. 다 뭐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담고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나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사롭게 보고 넘기지는 않아요. 작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게 저도 좋게 다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저는 항상 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좀 대비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울 투자자가 몰려온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정말 서울 투자자가 대구에 몰려왔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 요거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있는 자료예요. 대구 중에서도
대구 중에서도 수성구, 숫자 잘 안 보이셔도 읽어드릴게요. 수성구에 11월 달, 2021년 11월 달에 241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 중에 관내 시도외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113건이나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거래량의 11월 거래량의 절반 가까운 숫자를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구매를 했다는 거죠. 좀 많기는 많아요. 다른 데 보면 서구 서울 사람이 2채, 남구 서울 사람이 0채, 북구 서울 사람이 14채, 이런 식으로 서울 사람들이 하는데 수성구, 타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13건, 그래도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예전의 자료들을 항상 가지고 와봅니다. 11월 달 자료, 타 시구는 모두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던 이 무렵, 달서구도 여기 반짝 올라왔어요. 달서구 아까 제가 캡처해 드리진 않았는데 달서구에도 이상현상이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짚어드린 적 있어요. 달서구와 이 수성구, 달서구와 수성구. 왜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을까? 이 거래의 실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황금동 해피하우스,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어쨌든 아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그것이었죠. 그것의 실체를 다시 따라가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황금동 해피하우스만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11월 달 거래, 11월 달 거래만 가져와서 요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뽑아보니까 95건의 거래가 있습니다. 한 110건의 거래 중에서 95건은 이 시행사 측에서 매입한 걸로 보면 되겠죠. 서울 투자자가 개별로 1명, 2명 내려와가지고 수성구에 있는 물건을 1개, 2개 집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 이 자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야 정말 서울 사람들 외지인이 봤을 때도 야 수성구 매력적인 지역이구나. 그래서 물건을 막 걷어들여가고 있구나. 안 되겠어. 우리도 대구 사람, 서울 사람들한테 빈집털이 당할 수 없어. 우리도 사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실제로 12월 달 여기 제가 신고가 비율, 11월 달 신고가 비율 조사했을 때 대구 지역의 신고가 비율이 갑자기 떨어지던 신고가 비율이 갑자기 치솟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실제로 저 시행사나 이런 곳에서 대량으로 매입했던 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11월 실제 신고가는 17.5%, 20% 이하로 내려가면 제가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 플러스 지키기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한 30% 요때까지는 시장 분위기 좋아요. 시장 분위기 좋아요. 서울은 요게 신고가 비율 제가 주간으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주간 신고가 비율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가 찍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은 그 이전에는 70%, 80% 이 정도가 신고가 비율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서울보다 대구는 신고가 비율 1월 달은 정말 처참할 정도의 신고가 비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건 제가 최근 다시 집계한 것은 아니고 아마 1월 14일 날 집계한 거라서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신고가 비율이 정말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서울 사람이 굉장히 비싸게 외지인이 들어와서 비싸게 사는 바람에 신고가가 많이 나와서 우리는 조금 잘못된 형태의 차트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정해 놓고 보면 쭉 계속 하향세죠. 하지만 차트가 보정되기 전에는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돌아선 듯한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높은 가격에 사기 위해 몰려오는 것이 아니다.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지 마세요. 알람 설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